이 논란을 촉발시킨 지만원 씨의 주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지 얼마나 좀 근거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딜 때려! 어딜 때리냐고! 우리 아빠를 때리냐? 따뜻하게 얘기해봐! 여기 있다고! 그렇게 나오라 그래! 된다고 말을 하자 그래! 토론하자간 아 지금 백남도 당하잖아요 지금. 광주의 그 주역들이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영상 분석 결과 새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의 남녀묘소들, 각 분야의 엘리트들,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에요. 정권 실세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 광주의 마지막 시민군, 이 사람이 과연 북한군으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똑똑히 봐주십시오. 어떻게 광주 36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됐고요. 지만원이가 36호 광수 최룡해로 저를 지명을 했습니다. 얼척이 없는 일이죠. 지만원 씨의 주장을 좀 한번 살펴볼까 가지고 표현을. 네. 이게 대표적으로 표현된 게 광수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분이 지만원 씨한테 36호라고 지목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른바 시민군이라고 해서 네. 그때 시위에 가담했던 그 시민들의 사진이 이제 기록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지만원 씨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 인물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들이었다, 북한군이었다. 사진을 보고. 예, 그래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는 이름은 좀 너무 황당합니다. 네. 줄여서 광수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시민군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일련 번호를 매겨가지고 네. 광수 몇 호, 광수 몇 호 이런 식으로 203 광수, 75 광수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황당한 것이 그때 그 시민군들이 북한 특수군을 내려와서 공을 세운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오늘날 북한의 지도부가 됐다. 최룡해, 그런 논리군요. 리선권 이런 사람들이 다 광수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적시를 딱딱 했는데 이렇게 줄을 짝짝 그어가면서 거기 광수 66호 최룡해 이렇게 지목을 딱 했는데 그 지목당한 분이 바로 양계남 씨라는 거죠. 그분이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최룡해라고 지목당했는데 내가 무슨 최룡해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광수 75호 리선권이라고 또 지목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홍모 씨인데 나는 그때 시민군 특수 기동대로 일을 했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주장을 지만원 씨는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 되며 왜 일부 뭐 농객이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이런 주장이 휘둘리는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노할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옛날에 멀리서 찍은 흑백 사진이나 이런 초점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지금의 북한 사람들과 비교를 한 게 근거라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 600명이라고 지금 2년 동안 주장하다가 이번에 1,500명으로 지금 다시 늘었네요. 이제 확대시켰는데 지만원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는 사실 지만원 씨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사 출신에다가 미국에서 해군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아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엘리트로 사실 이 지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CIA가 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자기가 다 검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시스템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건 안 밝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600명을 다 대조를 하면서 누구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 5.18 당시의 어떤 사진들을 갖고 누구인가를 대치를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증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전부 다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황장엽 씨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고. 황장엽 씨도 들어가 있네요. 네, 리선권.
또 뭐 지금 최룡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남한 사람들 우리 측이 알고 있는 얼굴들이에요. 모르는 얼굴을 대고 북한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사람들, 탈북자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 이 사람이 바로 5.18 때 있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방급에서 여기에 탈북자들, 우리도 얼굴을 많이 잘 알고 있는 탈북자들도 들어왔는데 이분의 생년연이라고 비교해 보면은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지만원 씨가 지금 광수 명단에 올린 사람은 그때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지만원 씨에 의해서 230 광수로 지목된 분입니다. 나는 1980년에 14살이었고 요독 수용소에 있었다. 내가 어떻게 광주에 가 있냐라는 거고요. 이 김정아 씨 같은 경우에도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이분도 지만원 씨에 의해서 286호 광수로 지목된 분인데 난 4살이었다. 4살. 이 자체로 굉장히 이 사슈가 다르다라는 점이 굉장히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그런데도 지만원 씨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 저희도 이런 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좀 회의적일 정도인데 또 하나 이중재 변호사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는데 지만원 씨가 한 번 무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무죄 나왔어요. 그거를 좀 상당히 좀 근거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2년도에 한 번 처음에 구속 기소까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2년도에 그때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비방하는 이제 게시글을 인터넷에 이제 올렸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피해자가 그러면 광주 시민 전체냐 아니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분들 전부냐. 하여튼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명예훼손은 좀 성립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그 훼손당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시키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는 점은 인정이 됐다.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평가를 받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만원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마치 뭐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그런 행위를 좀 했다 할지라도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분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에 힘을 받았는지 나는 뭐 법적 정당성을 이미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점점 이게 확대 재생산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이 판결 때문에 오히려 지만원 씨가 더 의욕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광수 얘기가 바로 그 점인데요. 그 이전에는 5.18이 북한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거나 폭동이었다거나 이런 어떤 기반 하에서 주장을 했다면 이 판결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광수 찾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광수 600명이다. 그래서 530 그때부터는 이제 주육이 미터 오르듯이 100명을 찾았다, 200명을 찾았다, 뭐 584명을 찾았다. 매번 이렇게 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이 맞는 분석이죠. 그런데 임방금 변호사 또다시 지금 뭐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고소 고발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유공자들도 본인들이 직접 가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광수가 아닌데 광수로 지목된 분들 그런 분들이 나 허위 사실로 인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 라면서 이제 어제 그 곽희성 씨입니다.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광주 지역 시민단체 역시 같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또 이 5.18 유공자 그 서른민주당 의원 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직접 내가 피해자다 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앞서 대법원 판결하고 달리 피해자가 본인들이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특정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 광수다라고 지목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사회적 가치 평가 떨어뜨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네, 국방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제 2번에 걸쳐서 냈는데 오전에 확인이 안 된 사안이다. 그렇게 입장을 내고 오후에는 그동안 뭐 2005년, 2017년 조사 결과 등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을 살짝 바꿔서 다시 입장을 냈는데
국방부에서 과거에 2007년에도 입장을 낸 적이 있고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 취지로 입장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지만원 씨라든가 일부 보수 농객, 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법적인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가 더 기승을 부릴 만한 토양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일부 SNS 이런 데를 통해서 여과 없이 그냥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또 자신들이 이 사실관계 검증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는 그런 분들이 일각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토양 속에서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씨 부부의 대화가 보면은 더 이걸 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 월간지에서 이 인터뷰를 한 2016년도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5.18 당시 북한군 침투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적 있냐?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먼저 이순자 여사가 대답을 해요. 우리 그 각하께서는 뭐 30년대 대대장일 경우 있을 때 김신조 뭐 침투를 뭐 막았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전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호영 전 국방장관과 정호영 씨가 옆에서 물어요. 잘 안 들렸던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자, 그때 들은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전혀 모른다. 역시 딱 잘라서, 난 그건 들은 적이 없다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2016년대에 이미 그 부부가 확인을 했죠. 당시에 전혀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라는 확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재 변호사, 이거는 당시에 신군부의 최고에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보고를 충분히 받을 있었다면 그럴 있었다는 수밖에 거잖아요. 없죠. 그때 뭐 정보 보고가 조금이라도 올라왔다면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때 그렇잖아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은 없고 이거는 뭐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면 그걸 확대 재생산 시켰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만원 씨는 저거를 좀 지금이라도 좀 철회하고 좀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